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자, 화해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제로 네이버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혜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박 60일째입니다. 벌써 두 달째 넘어가고 있죠. 오늘은 집합건물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서 두 번째, 소유자의 구분 의사,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 행위, 구분 의사는 특별한 시기 제한이나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일대 건축 허가 신청해서 공사에 착공해서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 등이 떨어지고 다음 선 대장 후 등기가 되는데 이제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장래 지어지는 건물을 구분 건물, 집합 건물 하겠다는 의사가 이때 객관적 표시되면 이때 이미 구분 의사 또는 구분 행위 인정할 수 있고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때 대장과 등기가 있죠.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전이라도 구분 의사와 특히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등기를 이유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외웠습니다. 처음에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나 법정 지상권 취득 등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고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 소멸합니다. 다음 피사본채권이 소멸하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혼동에 의해서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하고 다음 나가리란 원인행위가 실효된 거죠. 즉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이게 실효된다. 즉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취득할 경우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도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예를 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도 아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다음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다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외웠었죠?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돼요.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콩. 그 다음 우리가 뭐뭐 하고 그러잖아. 뭐 커피도 먹공, 차도 영화도 보공 이렇게 공 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하면 구분 소유권 구속 대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하나요? 구속대지 외웠어요. 그 중에 특히 빨강색 기피 혼나 보여요? 빨강색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외웠었죠. 노래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어요.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그 중에 깊이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공용 부분과 구분 소유권 등기 없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601호를 팔면 공용 부분 지분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601호 팔아놓고 엘리베이터 지분만 내가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아까 등기도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없이. 아까 심법 깊이 혼납 공 등기 없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반면 대기사용권은 약간 달라요. 대기사용권 원칙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긴 절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직 계약이나 공정증서로서만 예외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지 사용권과 특히 공용 부분의 지분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다음 이제 구분 소유권을 관리해서 자, 체납관리비를 매수인 등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는가? 여기서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합니다. 이것도 승계 안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공용 부분은 미안하지만 매수인이 승계해. 이게 팔레트인데 단 여기에 대한 연체료까지는 승계하는 건 가오갑니다. 그래서 오직 공용 부분만 승계합니다. 그 다음 관리단과 관리인인데 자 관리단을 대표한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리단이란 아파트로 치면 동대표 회의나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이라면 뭐 상가 번영회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럼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각종 회장입니다. 아까 동대표 회의의 회장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에요. 상가 번영회의 회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누가 관리하죠?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라는 법인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직원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되는 거죠. 용어에 잘 주의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조직행위, 즉 설립행위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끼리 같이 등기한 적 없으니까 등기하지 않아서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일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가능해요. 심지어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쌈만 잘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합 건물이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자가 있을 텐데 이때 담보 책임 기산점 문제가 되는데 자 이번에 기억 전유 부분의 기산점은 전유라 그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기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일입니다. 기산점을 시험에 잘 몰아요. 그럼 눈만 크게 뜨면 전유라 유예요. 유유. 공용은 용용용 됩니다. 그래서 유유 용용용 유유 용용용 하면 됩니다. 눈만 크게 뜨세요. 다음 재건축이 이제 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입니다. 주택법 재건축 결의랑 달라요. 그 당연히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그 다음 자 한편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 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이때도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이때도 서면 결의 가능하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 결의 5분의 4 통과했습니다. 그럼 약 5분의 1 정도는 반대도 되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통첩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것을 반드시 여기 서면으로 촉구 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분류식인데 여기만 오직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되는데 회답이 없으면 원래 반대했잖아요. 그럼 응답이었으면 끝까지 반대하겠다. 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장으로 보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집합건축물 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등록이나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다. 니은은 사용만 빼면 맞습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지분 비율은 면적 비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평수가 크면 공동관리비 많이 내고 평수가 적으면 공동관리비 적게 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사용은 그렇지 않죠. 사용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도 지분 비율에 의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 40평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하루에 2번 타면 20평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인정도 공용 부분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럼 노인정이라면 40평 사는 노인이 다리 쭉 펴고 있으면 20평 사는 노인은 다리 쭉 늘리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용도에 따릅니다.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 아니라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디귿.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년간 살았다. 그럼 길에 사는 고양이나 다름없죠. 그럼 이건 거지예요. 이 거지는 시효 취득 당연히 안 되겠죠. 담리을.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달리 청하면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집합건물이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죠.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걸 요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니은,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허용됩니다. 디귿,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이건 저당권에서 공부했던 거죠. 리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연체료는 연체한 그 인간한테 받아요.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거네요. 기억,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죠. 제가 아파트로 치면 현관문 닫으면 다 내 거죠. 그쪽을 말합니다. 니은,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 대하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겠죠. 맞습니다. 디귿,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일일부터 기산 들렸죠. 아까 전유라 유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리을, 대지죠. 대지 외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이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지 못한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공유되더라도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집합건물법 설명 틀린 거네요. 기억,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에야 들죠. 아까 등기 없이 였잖아요. 등기 없이가 노래로 심법 깊이 혼나고 등기 고속대지 외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입니다. 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디귿,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분의 3입니다. 주택법과 다르다 그랬어요. 리을, 재건축 결의 후, 즉 5분의 4 결의 통과했어요. 그 다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 했죠.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하고 있죠.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즉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즉 반대하겠다 맞았죠. 처음에 반대했으니까 회답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끝까지 반대하겠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봅니다. 5번은 집합건물법 설명 틀린 겁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 맞았죠.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전유라 사용 검사에 들렸죠. 전유라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공용 부분이 사용 검사일, 용용용 외웠습니다. 디귿,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 없이 소율이 발생한다. 릴,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밑에도 제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민박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민박 독서 끝납니다. 민박이 끝나면 이제 핵심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